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극은 이 땅의 경치를 바꾸어 놓았지만 그 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물과 독특한 풍경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체르노빌이라는 여행자들과 폐허 마니아들을 매해 끌어들이고 있는 놀라운 장소에 대해 소개합니다. 위험하지만 인상적인 장소를 들여다보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새로운 석관. 여러분은 혹시 드라마 시리즈 체르노빌을 보시거나 게임 스토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체르노빌은 사호기를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사고 당시 불꽃 기둥과 방사성 물질의 재를 분출시켰던 불길한 장소입니다. 폭발 사고 이후 광대한 지역이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총 10만 9천 명의 사람들에게 장애가 남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습니다. 해체 작업에 종사했던 4천 명 이상이 방사선 장애와 피폭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비극으로 인한 위험한 짐을 체내에 안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서는 더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원자로를 전차적으로 덮는 구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40만 입방미터의 콘크리트와 7천 톤의 강철로 만든 건물은 2019년까지 버텼습니다. 그해 이 거대한 건물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석관이 세워졌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패막이 시설은 우선적으로 원자로 옆에 세워지고 거대한 레일을 실어 원자로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업은 12년의 세월과 21억 5천만 유로라는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지평선 위에 우뚝 솟아 그 안쪽에 숨겨진 위험 물질로부터 바깥 세상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초수평선 레이더 2가 체르노빌 2 업체. 체르노빌 일대에서는 어디서나 이 거대한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2가는 지평선 넘어가 들여다보이는 위치에 언제 어디서 소련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로켓탄을 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는 2개의 안테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마치 톱니 모양의 거대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높이 147m의 저주파 안테나입니다. 이에 비하면 다른 고주파 안테나는 높이 85m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길이 530m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벽은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거의 둘러쌀 수도 있을 정도의 길이입니다. 2가가 가동되고 있을 때 전 세계 아마추어 무성가들은 또렷하고 간헐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이 소리가 오는지 모른 채 거기에 딱따구리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딱따구리 소리가 최종적으로 멈춘 것은 1989년 체르노빌 사고가 난 지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거대한 무선 수신기의 뜻대로 낙하산 강화를 목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애호가들이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기에는 착한 분들이라면 따라하지 않는 게 좋겠죠? 방사성 폐기물 최종 보관장 부랴키호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해체에는 50만 명의 인부가 투입되었고 여러 대의 기계와 차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도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어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가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페촌 부랴키호카 근처의 이 기계들을 위한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30개의 참호의 방사성 폐기물이 묻혀 있으며 옆에 있는 광활한 평야에는 오염된 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십 대의 자동차, 트랙터, 전투 차량,
전차, 헬리콥터가 방치된 채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숲, 초원, 하천 곳곳에는 폐기된 기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던 배의 선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붉은 숲.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흰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의 경우는 젓갈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구름이 인근 산림에 낙하했을 때 단 30분 만에 숲은 죽어버렸고 거기에 나있던 소나무 잎은 벽돌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방사선 양은 기준치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평범한 신경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곳에 장시간 머무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군 병사들은 붉은 숲에 들렀을 뿐 아니라 방사선 물질인 먼지를 공중에 퍼뜨리며 숲 근처에 참호를 파고 군사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무지한 그 장교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신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차가운 지하 세계로 영원히 밀려났거나 곧 쫓겨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모 기념시설 워무드의 별. 체르노빌 일대는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와 비극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기 위해 추모 기념시설인 워무드의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시의 메인은 사고 후 텅 빈 마을들의 이름을 적은 판이 길가에 세워진 가로수 길입니다. 당시 체르노빌 지역에서 11만 5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가로수 길에 늘어선 162장의 판은 162개의 거주구를 상징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예전에 그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 영화관이었던 건물은 참여체험형 박물관인 워무드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 사고 해체 작업을 맡은 영웅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기념시설 부지 내에는 더 많은 기념비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팔 부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그 예언이란 뭘까요? 다음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은 깨끗해졌다. 성경의 어느 일화에 따르면 거대한 횃불과 같은 워무드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별이 가진 쓴 것으로 물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이 별이 체르노빌 사고의 예언이었다고 알려진 것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자로 폭발 후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은 독, 먼지로 뒤덮였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물질 구름은 유럽 전역에 흩날렸고 미국에 도달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방출된 물질의 방사능은 5천만 퀴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 원자력 폭탄 500개분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값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불편한 것이 환경에도 항상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그 근처에는 워무드가 자라기 시작할 정도로 자연은 깨끗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지명은 본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큰 워무드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무드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자 세상은 확 달라졌고 동물과 식물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작은 곰을 번식시켜 개체수를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와 큰 삭은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찾아온 사람은 데이비드 애튼버러입니다. 그는 넷플릭스 촬영반과 함께 체르노빌의 자연재생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찍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에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이 괴멸적이지 않았던 곳에서 자연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슴이나 맑고 손바닥 사슴은 더는 사냥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늑대와 여우는 고층 건물 사이를 편안하게 누비고 곰도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자로 냉각 수용 조소지에서도 생명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매기는 어부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을 프리피아티. 오직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프리피아티 강변의 강과 같은 이름을 가진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마을에는 약 5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버스와 차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이후 거리는 방사능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관광객, 폐허마니아, 포토그래퍼들에게 관심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프리피아티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공원부터 시작해볼까요? 사고가 난 해에 지어진 것으로 아직 오픈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공원의 중심에는 관람차가 회전 도중 움직이지 못한 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관람차는 아이들의 환호를 들으며 작동할 때의 기분을 아마 평생 모른 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프리피아티에는 후지산도 있습니다. 하얀 외벽을 가진 아주 평범한 16층 아파트지만 지금은 새들이 행복하게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이 건물이 후지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옥상에서 멋진 경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체르노빌 일대를 내려다보며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달리 또 있을까요?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프리피아티에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폐기 오브젝트가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전설의 아티스트 핑크 플로이드가 마룬드의 비디오 클립을 이곳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뇌에 던져진 인형, 부서진 학교 책상과 그래피티는 이 거리의 운명을 그 어떤 말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 걱정도 없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